사람이 죽으면 먼저 가 있던 반려동물이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당신이 힘들거나 우울할 때 곁에 있는 강아지가 위로가 되는 건 그들에게 아무런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나는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나 한결같은 사람은 없었고 한결같은 나의 강아지만 있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면 꼬리를 흔들어서라도 당신을 향해 사랑을 말한다. 나의 강아지는 날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날 사랑해준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전 정을 떼기 위해 일부러 실수를 하고 사고를 친다. 당신이 덜 힘들기 바래서. 강아지만큼 기분 좋은 친구도 없다. 그들은 질문도 하지 않고 비판도 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동물은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다. 흑인이 백인을 위해 창조된 게 아닌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닌 것처럼, 그들도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게 아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다 지나갈 거야. 잘 될 거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가진 게 없어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기엔 당신이 가진 꿈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힘겹게 달려오기만 해서 이렇게 멈춰있는 이 시간이 불안하겠지요. 하지만 잠시 쉬었다 간다고 해서 그 동안의 노력이 사라진다거나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 잠시 쉬어가도 돼요. 어쩌면 우리가 듣고 싶었던 위로는 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넌 할 만큼 했어가 아니었을까요? 바람이 오면 오는 대로, 그리움이 오면 오는 대로, 모두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그렇게 아픔, 고통, 괴로움도 당신에게 오겠지요. 그것 또한 당신에게 머물러 살다가 갈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머물다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네가 살아온 시간은 네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의 일부에 불과하니까, 네가 살아온 곳도 네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일부에 불과하니까, 넌 아직 사람을 미워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다. 넌 아직 세상이 싫어질 만큼 많은 곳을 가본 게 아니다. 넌 아직 삶의 절망을 느낄 만큼 많이 산 게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세상에서 나오면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다. 부디 믿어주길 바란다. 이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훨씬 더 아름다우며 그 태양과 바다처럼 널 따뜻하게 맞아줄 거다. 당신의 오늘 하루는 당신 예상보다 훨씬 더 잘 풀립니다. 당신은 잘 될 것이며, 잘 할 것이며, 잘 해낼 것입니다. 모든 긍정은 당신을 위한 말이에요. 당신은 충분한 사람입니다. 뭐가 그리 중요해서 그렇게 힘들이며 사는지, 뭐가 그리 중요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지, 뭐가 그리 중요해서 그렇게 주먹쥐고 사는지. 가장이 된 이후로 내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이 있다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왔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살아온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내 어깨에 짐이 아니었고 내가 넘어지려 할 때마다 꽉 잡아주고 있던 것들이었다. 추운 겨울 길가에 나와 고구마를 굽거나 붕어빵을 파는 누구의 집 가장을 만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요. 그 고구마와 붕어빵이 담긴 봉투를 품에 안는 순간 장작불의 온기만큼 당신의 가슴도 따뜻해질 거예요. 투정 한번 부리기도 어려운 고된 하루를 보냈다는 걸 알아요. 마음 가득 힘든 같은 것들이 빈틈없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도 아무도 모르게 큰 한숨 내뱉는 일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는 사실을요. 끝날 기미도 없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필사적으로 버텨왔던 건가요?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아쉽게 포기하며 포악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고개를 숙이고야 말았나요? 고작 말뿐인 빈약한 위로이지만 너무도 애틋한 당신의 그 삶 위에 괜찮다라는 말 하나 조용히 얹어주고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의 시선이 어떤 모양이든 당신은 하루하루에 늘 최선으로 임했을 테니까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당신의 슬픔을
이제는 내가 작은 박동 하나 놓치지 않고서 전부 귀담아 듣고 포옹 같은 위로를 건넬게요. 내가 당신의 주눅든 한숨과 그 속에 사는 쓸쓸함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전부 잠시뿐인 찰나의 따끔거림일 거라고, 너무 견디기 벅차다면 내게 안겨도 좋다고, 다 괜찮을 거라고 환히 웃으며 말해줄게요. 최선을 다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야. 욕을 하든 펑펑 울든 다 해도 네 탓은 하지 마.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한테 만족한 적 없었잖아요. 나한테 칭찬 한번 해준 적 없었잖아요. 나도 있잖아. 칭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 나도. 소리를 내 울고 싶을 때가 있다. 누군가 내 울음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듣고서 괜찮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토닥여줬으면 좋겠다. 네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옛날 일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일이 그래. 항상 네가 먼저야. 말해주고 싶었다.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서 세상이 당신을 원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싶었다.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기에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당신은 세상을 바라볼 때 자만하지 않고 충분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당신의 믿음으로 당신 인생은 최고가 될 거라는 것을 나는 말해주고 싶었다. 당신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것들이 곧 당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임을. 그렇게 당신은 무한대로 성장할 것이며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삶은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을 도울 것이며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나는 꼭 말해주고 싶었다.
난 너에게 너무 쉬워서 네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되었고, 난 너에게 고마움이 아닌 당연함이었다. 사람 때문에 죽고 싶은 날들이 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날이면 누군가가 그리워지다가도 문득 사람이란 존재가 역겨워지기도 한다. 여러 사람과 지내다 보면 현명하게 거절하면서 지내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살아오면서 거절의 필요성을 알기는 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고려하려 노력했었고, 이왕이면 내가 고생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내가 한 번 더 이해하게 되면 더욱더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아니었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행동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감사의 인사는 전달받고 싶었다. 유감스럽게도 거절을 하지 못하는 예스맨인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었다. 어떤 부탁에도 알겠다고 말하는 것이 익숙해져 살아온 탓에 나의 긍정은 그들에게 당연함이 되어 있었다. 쉽게 거절하지 못한 대가는 꽤 쓸쓸한 것이었다. 부리기 쉬운 사람이라서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거절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 서로에게 긍정적일 거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행동이다. 타인을 배려해주기 위한 마음이 결국은 후회가 되어버리도록 만드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 배려를 호의가 아니라 권리로 파악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모른 척 넘어가고 눈 한 번 감아준다고 해서 안타깝게도 내가 바라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예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편안함에 빨리 익숙해지고 고마움을 쉽게 잊는다. 그러니 거절하는 것이 조금은 껄끄럽고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스스로를 위해서 용기를 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한 번만 참아보자 하고 넘어갈수록 작은 서운함이 뭉쳐지고 커지게 된다. 쌓이게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쾅 하고 터지면 인간관계 자체에 큰 회의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그것보다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함 섞인 소리를 듣더라도 나를 위한 거절을 연습해야 한다. 살아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잘 해내고 있는 자신에게 남이 주는 스트레스까지 가증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고운 결을 가진 당신의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기 전에 작은 방어벽 하나를 쌓아두는 연습을 해야 한다. 모두에게 착할 필요도 없고 모두에게 호의를 무조건 베푸지 않아도 된다. 아무에게나 당신의 그 예쁜 마음씨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당신일 테니까. 나는 왜 부모에게 못한 화풀이를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터뜨리는 걸까? 나는 내 안에 있는 아이를 마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나는 불쌍한 어린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내 안에서 살고 있는 아이는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다. 이제서야 마주하게 된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주었다. 긴 시간 동안 모른 채 살아와서 미안하다고. 안아주는 내내 그 아이도 나도 울기만 했다. 더는 네가 불쌍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기로 했다. 그런 날이 있다. 분노의 불꽃이 빛의 속도로 활활 타오르는 날. 나는 평소보다 과하게 반응하며 애한테 한바탕 호통을 친다. 말은 멈추지 않는 내비되어 솟삭포로 쏟아낸다. 그런데도 금방 풀리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 분노의 불꽃은 커지고 화가 사그라들면 생각한다. 갑자기 후회가 밀려온다. 왜 애한테 함부로 말했을까?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되면 여전하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아이가 아니라 사실 내 부모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 그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수십 년 동안 속으로 꾹꾹 눌러왔던 것이다. 부모에게는 화 한 번 제대로 못 냈다가 그 화풀이를 만만한 아이에게 하고 있었던 거다. 억압된 분노를 엉뚱한 곳에 터졌다는 것을 알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동시에 외롭고 화났던 과거의 내가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누군가 아동학대에 대물림은 오줌추돌 사고 같다는 말을 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를 사고로 뒤에서 갑자기 밀어붙인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에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 같다고. 정말 그랬다. 나는 아이들을 들이받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내 안에 잠자던 분노와 내재된 부모의 모습들이 불같이 튀어나와 아이들을 들이받고 싶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나는 죽은 힘을 다해 참아야 했다. 이것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다. 어린 시절 억압과 통제가 많았던 가정의 아이들은 내면의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 있다. 그것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그 분노는 결국 엉뚱한 곳에서 터진다. 누군가 나의 내면의 분노와 억울함의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순간 그냥 터지는 것이다.
이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은 보통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면 만만하게 생각하는 약자인 자녀와 배우자에게 분노를 쏟아내게 된다. 해소되지 못한 열등감과 상처는 감정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어 쉽게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게 된다. 열등감과 상처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인정하고 숨기지 않는 것과 내면 아이를 돌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나의 감정 방아쇠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된다. 내 감정의 방아쇠는 무엇일까? 유난히 거슬리거나 신경 쓰이는 타인의 행동이 있나요? 나를 화나게 하는 말투는 무엇인가요? 마음에 큰 상처로 남은 사건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용서는 내가 받은 상처를 상대에게 갚지 않는 마음이자 더 이상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이지 상대에게 무한한 자비나 포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복수심, 분노, 우울, 억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늘 내재한다. 이것은 마치 스스로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비슷하기에 오래 품을수록 내 삶만 피폐해질 뿐이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데 상처받는 사람만 스스로를 괴롭히며 사는 꼴이 되는 것이다. 독불장군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부모와 화해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의 실망만 커지고 아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섣부른 화해 시도는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감정의 골을 더 깊어지게 할 수도 있다. 부모가 지금 나와 손뼉을 마주칠 의사가 없다면 적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화해보다 나의 회복이 먼저다. 감정은 터져 나와 흘러가야 한다. 그 당시 상처받은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와야 회복이 시작된다. 이 해소 과정은 그 당시 괴롭고 힘들었던 기억을 소환해야 하기에 두렵고 아프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저 덮고 사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 아이로서 당연히 가지고 놀아야 했던 것들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애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상처는 아물기 시작한다. 우리 안에는 죽을 때까지 좀처럼 자라지 않는 내면 아이가 살고 있다. 이 내면 아이는 피터팬처럼 영원한 순수를 간직한 사랑스러운 모습이기도 하고 상처 입은 채 하염없이 눈물 흘리지만 도와달라는 외침조차 안으로만 삼키는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다. 엄마는 좋은 어른을 만나지 못해 상처투성인 외로운 내면 아이가 남아있지만 너희들에게는 이 대물림을 끝내고 싶어. 그래서 엄마는 노력하고 또 노력할 거야.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 그래도 엄마는 멈추지 않을 거야. 엄마의 내면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더는 너희들에게 그 아이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엄마는 좋은 어른이 되기로 마음먹었어. 너희들에게 꼭 좋은 어른이 되어줄게. 엄마, 난 엄마가 웃고 있을 때가 제일 좋아. 그래서 엄마를 웃게 해주는 것들은 다 좋아. 가끔 우리가 멀리서 보일 때면 엄마는 양팔을 하늘만큼 크게 벌려주잖아. 그러면 우린 먼저 달려가 안기고 싶어서 달리기를 해. 그때 달리면서 환하게 이쁘게 웃고 있는 엄마를 볼 수 있어서 좋아. 엄마, 몰랐지? 그때가 가장 엄마가 이쁘게 웃고 있는 거. 나도 엄마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라서 난 내가 좋아. 나를 좋아할 수 있게 웃어주어서 고마워, 엄마. 그랬구나. 엄마가 이쁘게 웃고 있었구나. 근데 너도 몰랐을걸? 엄마에게 달려오는 내내 너도 얼마나 환하게 이쁘게 웃고 있었는지. 엄마도 고마워. 너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줘서. 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웃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을 때만 뜨거워지고 기분 나쁘면 싸늘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너의 취미가 연락이고 너의 특기가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미술학원 다닐 때 물감이 아까워서 조금씩 썼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반도 못 썼는데 굳어버려서 버려야 했지. 그때 물감이랑 마음이랑 같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 마음도 표현도 아끼지 마. 그거 다 물감처럼 굳어버려. 엄마는 네가 마음껏 표현해주는 그런 멋진 남자로 자라주었으면 좋겠어.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세 가지 표현을 하는 건 결코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오히려 그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지. 이 세 가지 표현만 잘해도 넌 이 세상을 전부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거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만한 좋은 표현도 없거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재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옆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만큼 너에게 상처를 줄 권리도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과 다투는 일이 생기면 네가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거라. 자존심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리는 게 아니다. 그 사람에게 항상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어 주어라.
그래서 엄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엄마를 웃게 해주는 것 중 하나일 테니까. 자식한테는 절대 강요하지 않을 인생. 너한테는 왜 강요하냐? 너부터 행복해라, 제발. 희생이라는 단어는 집어치우고 뻔뻔하게 너만 생각해. 그래도 돼. 이제 너도 좀 편하게 살아.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나의 귀중한 무언가를 희생하지 않으면 그걸 얻을 수가 없다.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 시간의 귀중함을 알 때에는 벌써 다 지나가 버린 다음이다. 근데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는 없다. 시간은 나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시간은 확 가버린다. 가기 전에 주어진 이 청춘을 잘 붙들어야 된다. 너무 기가 막히게 가버린다. 꼭 지난 다음에 안다는 거. 가버린 다음에야 소중함을 안다는 게 참 안타깝지만 나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순간은 지금인 것 같다. 현재, 지금.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넌 약한 사람이 아니야. 지쳐서 그래. 힘들어서 그래. 커다란 벽에 부딪혀서 그래. 여유가 없어서 그래. 잘 되려고 그래.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처음이라 그래. 나아지고 있는 중이야. 괜찮아지고 있는 중이야. 견뎌내고 있는 중이야. 이겨내는 중이야.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중이야. 성장하는 중이야. 너의 시간이 오는 중이야. 진짜 못하겠으면 잠시 쉬어가. 바람을 쐬고 산책을 하며 조금 걷고. 너는 진짜 잘 될 거야. 내가 알아. 남들한테는 한없이 다정하고 관대하면서 나 자신한테만큼은 끝없이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완벽주의다.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바가 없고, 이것도 성격인지라 쉽게 변하지 않을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가끔은 실수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한없이 미숙하고 못난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해도 사람들은 너를 크게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은 어디에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너라도 너를 좀 안아주라고. 오늘의 나에게, 그날의 너에게 몇 번이고 손 꼭 붙잡고 부탁하고 싶은 말.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꼭 안아주라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매사 부딪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는 자기 습관대로 살아갈 뿐 나를 괴롭히고 화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 식대로 받아들여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성을 내는구나 하고 자꾸 돌이키면 짜증의 횟수도 적어지고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내가 가진 습관도 잘 안 고쳐지는데 다른 사람의 습관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남이 안 고쳐진다고 화를 내면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끝내면 되고, 평화롭게 살려면 당신이 오라요 하면 됩니다. 내 의견도 고집하면서 같이 살겠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다투면서 살면 됩니다. 찌그럭거리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찌그럭거리며 살더라도 찌그럭거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이 되지는 않아요. 잔소리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짜증을 받아주기도 하고 인생이란 그런 거다.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투며 살고 싶지 않으면 당신이 오라요 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를 보면 내 남편, 내 아내라는 울타리를 져놓고 상대가 그 울타리 안에만 있기를 바라니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자유인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상대에게 너무 의지하면 원망하는 마음이나 질투심이 일어나고 나의 삶이 상대에게 속박을 받게 됩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주체적인 사람은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감토크입니다. 벌써 달력 한 장을 넘긴 2월이 되었네요. 새해 목표들 잘 지키고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새해 목표는 영어 공부, 다이어트가 필수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깐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 그런 건 이젠 목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의 새해 목표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현명하게 싸우기랍니다. 물론 남편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죠. 부부가 살면서 안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목표를 잘 지켜보고자 책도 찾아보고 노력을 했지요. 김경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천천히 말하면 돼요 라고요. 천천히 말을 하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욕을 천천히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맞는 말씀 같았어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나 부부싸움용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잘 귀담아 들어주셔야 해요. 김경일 교수님은 결혼 생활 22년 동안 부부싸움을 할 때 거울을 등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화를 내면서 화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인간이 자기의 화내는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죠. 인간이 자기의 화내는 얼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자기가 정말 못생기고 추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과 남편에게 정말 못생기고 추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싶으신가요?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화가 나면 말을 천천히 해보려는 노력과 거울에 비쳤던 추한 내 모습을 그려본다면 화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공감이 많이 되셨을까요? 언제나 공감이 되는 이야기와 지혜로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괜찮아. 조금 느려도, 조금 서툴러도, 때로는 너 자신이 바보 같아 보여도 괜찮아. 너는 분명 올바른 길로 가고 있어. 그러니 너도 네 인생도 괜찮을 거야. 불안해하지 마. 모든 것이 다 괜찮으니까. 고속도로에서도 모두 똑같은 속도로 가지 않는데 인생에서 어떻게 모두가 똑같은 속도로 갈 수 있겠어? 네 앞에서 너보다 빨리 가는 차보다 네가 가야 할 길에 집중해. 네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 생각해. 너의 앞에 누가 있든 상관하지 마. 그저 너의 길만 바라봐. 다른 사람의 대답,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반응,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너 자신을 확인받으려 한다면 어쩌면 평생 너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을지도 몰라. 그들은 너를 몰라. 그리고 너에게 그다지 관심도 많지 않아. 그들이 너에 대해 아는 것들은 모두 피상적인 것들 뿐이야. 너의 작은 행동 하나로 너의 모든 것을 평가해버리지. 왜 네가 그들에게 확인받아야 하지? 왜 네가 그들에게 인정받아야만 해? 그들이 뭔데? 그들에게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규정 지을 권리가 없어. 그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닌 너의 눈을 통해서 너 자신을 바라봐. 너를 규정 지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니까.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가끔 나보다 먼저 나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조바심이 나겠지만 그들도 나아가던 방향이 들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곤 한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나아가냐가 아니라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 비록 느릴지라도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다. 그러니 내가 나아가고 있는 길을 의심하지 말자. 나를 믿어주자. 잠깐 쉬어가도 된다.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바로 너 자신이니까. 네가 선택한 이 길이 맞다는 걸 잊지 말자. 그 누가 의심하더라도 괜찮다. 시간이 흐르고 걸어온 발자국을 뒤돌아보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돌이켜보면 조금 느릴지 몰라도 꾹꾹 눌러 담은 그 발자취 속에 너의 노력이 그대로 비추어 보일 테니까. 어느 날 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던 토끼는 꽝 하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도망을 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노루가 이유를 묻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있다고 토끼가 대답했습니다. 놀란 노루도 토끼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고 이어 원숭이도 코끼리도 너구리도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끝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숲속의 왕 사자가 이들을 멈추게 하고 왜 달리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니 출발은 토끼였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사자는 동물들을 데리고 토끼가 낮잠을 자던 장소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무 아래에 도토리 한 알이 떨어져 있을 뿐 너무나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혹 남을 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기 살기로 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해요. 이걸 보지 못하니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다고 좋아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헤어지고 그래도 그 사람이 더 나았다며 후회해요.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재수까지 해서 들어가 놓고 그 직장 때문에 못 살겠다며 사표 쓰고 나와요. 가진 방법을 동원해 애를 낳아 놓고는 그 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죽는 소리를 해요. 괴로움의 원인은 자기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끔은 멈추고 너 누구니? 어디로 가니? 지금 뭐 하고 있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패배감, 절망감, 좌절감, 불안감, 열등감.
이러한 감정들이 너를 드쑤셔 놓을 때 너는 한없이 무너져 버리지. 마치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쓰러져 버려. 감정은 언제나 이성보다 강해. 그래서 때로는 감정이 진짜 현실인 것처럼 느껴져 버릴 때도 있어. 하지만 그 감정은 현실이 아니라 바로 네가 만들어낸 거야. 감정의 창조주는 바로 너 자신이야. 그리고 그 감정을 파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너 자신이지. 바람에 유동치는 물결처럼 감정의 바람에 흔들리지 말자.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이미 네 안에 있어. 네가 만들어낸 감정에 너 스스로 무너진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야. 들끓어 오르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잠재워.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어떤 감정을 느낄지 선택하는 것조차도 너 자신이라는 것을. 마음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면 저는 차라리 회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마음껏 도망치세요. 우리는 적극적인 것은 좋은 것, 소극적인 것은 나쁜 것이라고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은 좋은 것이고 회피는 나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도망치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세상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할 의욕조차 전혀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안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무언가를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지만 무언가를 안 하면 열등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너무 못하는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면 저는 당신이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니까요. 그냥 지금을 버티세요. 단,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는 굳센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내 열등감의 원인을 찾아 어두운 과거를 뒤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은 과거를 잊게 해주는 동시에 지금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현재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서서히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일들을 차분히 해내다 보면 나는 전보다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미래를 꿈꾸며 일주일에 한 장씩 로또를 사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하나씩 써내려가며 상상해 봐도 좋아요. 그러한 사소한 일이라도 현재에 집중한다면 언젠가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괜스레 예전 일을 끄집어내 이유를 찾지 마세요.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가 아니니까. 나는 30대가 된 어느 봄날 내 마음을 바라보다 문득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는 순간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전에 만났던 친구가 입었던 옷, 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얼굴 화장이나 머리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친구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친구가 나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보통 사람은 제각기 자기 생각만 하기에도 바쁩니다. 남 걱정이나 비판도 사실 알고 보면 잠시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아주 잠깐 남 걱정이나 비판하다가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많은 시간을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둘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살고 있나요? 내가 모두를 좋아하지 않듯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자연의 이치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셋째는 남을 위한다면서 하는 거의 모든 행위들은 사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었다는 깨달음입니다.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가족이 있어서 따뜻한 나를 위한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는 것도 결국 내가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외로운 내 처지가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 욕심껏 잘해주는 것도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부처가 아닌 이상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남 눈치 그만 보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하고 사십시오. 생각만 너무 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한 것이고 그래야 또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맙시다. 힘들다고 징징대지 좀 마. 징징댄다고 힘든 일이 사라져? 힘들다, 괴롭다, 죽을 것 같다. 어쩌라고. 네 선택은 딱 두 가지뿐이야. 널 힘들게 하는 거지 같은 그 무언가를 박살내던가 수긍하고 받아들이던가 이도 저도 아닌 채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늘어놓는 짓거리 따위는 이젠 그만 좀 해. 너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희박할지라도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 번쯤은 반드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야. 그런데 넌 준비가 되어 있나? 너에게 주어질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 고통과 고난은
잠든 너를 깨우는 누군가의 외침이야. 정신 차리라고. 네 인생이 수렁에 빠졌다고. 네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네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너의 삶이 고통으로 점쳐들 때, 너는 자포자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해. 고통을 이겨낼지, 고통에 잠실당할지는 고통에 대한 너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 인생에 시련이 없다면,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인생에 아픔이 없다면, 너는 인내심을 가질 수도, 너의 의지를 강하게 할 수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어. 너의 삶은 평탄할지라도 너의 영혼과 인격은 썩고 곪아가게 될 거야. 시련을 감사할 수는 없을지라도 시련이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만큼은, 시련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고 받아들여. 시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였는지를 깨닫게 될 거야.